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전북과의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며 11위로 정규 라운드를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하위권 파이널 라운드가 남아 있는데요. 인천이 과연 올해도 강등권을 벗어날 수 있을지, 필승 전략은 무엇인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초대했습니다. 손철민 축구 해설과 스포츠니어스 김현애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정규리그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위 스플릿, 하위 스플릿. 물론 인천은 이제 하위 스플릿에 남게 됐는데, 자, 먼저 가장 인상적인 팀을 좀 고른다면 어떤 팀을 고를 수 있을까요? 뭐 일단 저희 팀이기 때문에 네. 저희 팀이 가장 인상적이고 지금 다른 팀을 볼 여유가 없어요. 네. 그럼에도 이 지금 이 파이널 B를 보면 네. 수원은 있지 않아야 될 팀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수원의 의외성도 좀 눈여겨지고 네. 또 그런 수원하고 만나는 인천이에요. 음. 인천은 또 역대전적으로도 굉장히 밀리기 때문에 네. 전 수원전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보고 싶어요. 그래요. 우리 김 기자님은 이제 상위 스플릿 팀과 하위 스플릿 뭐 대충 머릿속에 그렸을 텐데 네. 비슷하게 어떻게 남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비슷하게는 남았는데 네. 저도 약간 의외인 부분 역시 수원이 하이스플릿으로 떨어졌다는 점과 네.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경기력은 좋았지만 이제 대구가 안정적으로 상위 스플릿에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노릴 만한 팀이 됐다는 것 자체가 정말 K리그의 많은 변화인 것 같아요. 네. 예, 대구가 잘 해주긴 했지만 과거에 뭐 K리그 2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시절도 있고 한데 그때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렇게 팀이 많이 성장을 했냐 이런 느낌을 확 받는 그런 이번 시즌이었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전통의 그 강호들이 1, 2, 3위에다 포진을 했는데 조금 대구를 좀 인상 깊게 본 그런 팀이었나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인천 경기를 좀 얘기를 해보면 두 경기 비겼습니다. 특히 전북하고는 또 0대0으로 비겼고 네. 강원하고는 2대2 극적인 무승부를 네. 기록했는데 두 경기를 좀 간단히 분석을 하면 일단 강원전은 인천의 간절함이 만들어낸 경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대0으로 끌려가고 있다가 마지막에 극장골을 이기지 못했지만 동점까지 만드는 아주 선수들의 의지가 돋보였던 경기고 전북과의 경기는 준비를 잘해왔고 잘해온 준비를 잘 수행한 경기다. 전북이 막판에 너무 무서울 정도로 이 뒷심을 보여줬는데 그걸 또 끝까지 잘 수행한 선수들 또 이 김동민 선수가 또 아주 빛을 발한 경기였거든요. 선수들이 너무 잘해준 그 두 경기가 아닐까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네. 강원은 올해 아주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팀이었는데 또 인천이 무승부를 기록했고 네. 전북은 뭐 명실상부한 K리그 뭐 최고의 팀이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강팀인데 두 팀에게 모두 비겼어요. 경기력이 너무 좋아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아쉬웠던 경기였어요. 왜냐하면 인천이 늘 슬로우 스타터고 그리고 경기 자체도 뭐 한 골 내주고 시작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좀 쉽게 갈 수 있는 경기인데 이런 경기들을 후반 막판 가서 막 굉장히 막 끈질기게 따라붙어서 동점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경기가 굉장히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강원전이었습니다. 전반전부터만 조금 더 수월하게 경기를 풀었으면 이길 수도 있는 경기였는데 무승부를 거뒀다는 거 물론 승점 1점에 만족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아쉬운 대목이고 전북전도 상대가 리그 최강 팀인데 이런 팀을 상대로 잘해줬거든요. 특히나 이제 경기 막판에는 이제 케인대 선수가 결정적인 기회를 맞기도 했는데 네.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였고 특히나 전북을 잡았더라면 좀 더 팀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졌을 거예요. 네.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잘하긴 했지만 잘해서 아쉬운 경기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인천 팬들의 뇌리 속에는 아직까지도 그 케인대 선수의 찬스 장면이 여전히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천이 9월에 굉장히 성적이 좋아요. 보니까 1승 3무 1패 서울하고만 지고 승점을 뭐 6점이나 쓸어 담았는데 경기력 어떻게 상승세를 좀 타고 있다고 보나요? 어떻어요? 확실한 상승세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이상철 감독이 이제는 베스트 11을 대충 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케인대 선수를 후반전에 기용하고 전반전에는 지원학과 무고사 선수를 투톱으로 기용하고 그 밑에는 이제 뭐 마하지 선수 그다음에 뭐 장현호 선수라던가 뭐 김도혁, 이우혁 이런 선수들 기용하고 이제 측면에는 뭐 김호남 선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김진야 선수를 또 이제 올려서 많이 좀 그렇죠. 플레이를 시키거든요. 그런 이제 안정적인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그 안에서 이제 변화를 주고 있는데 그런 변화들이 대체적으로는 성공적으로 맞아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유상철 감독이 올해 주의봉을 잡고 나서 뭐 성적이 안 좋을 때 지금 잡아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을 것 같은데 강등은 없다 약속을 했어요. 뭐 근데 그건 유상철 감독의 의지대로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이긴 한데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그때 지난해도 좀 강등 위기였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난해와 비교하면 수치적으로 보면 더 안 좋아요. 이게 네. 이렇게 늘 안 좋았는데 역대 가장 안 좋은 지금 성적이거든요. 특히 감독 교체라는 두 번의 그 아주 안 좋은 상황을 또 스스로 겪었기 때문에 유상철 감독은 본인 스스로 좀 부여잡고 싶은 그런 어떤 정신적인 부분을 잡는 그런 게 강등은 없다라는 멘트일 것 같고, 그 약속을 팬들도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 이제 기자님께서 잘 말씀해주신 이제는 유상철 감독이 플랜 A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대에 맞춰서 그 플랜 B를 가동하는 유연성까지 있기 때문에 그 강등은 없다. 그 멘트에 좀 힘이 실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인천이 지금 뭐 9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격력이 좀 살아 있긴 한데 실점도 많거든요. 제가 좀 봤더니 9월에만 12골 정도를 넣고 11골을 또 잃었어요. 네. 그러면 공격이 잘했는지 수비가 잘했는지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그래도 좀 무고사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좀 공격적인 부분에 많이 좀 기대를 걸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네, 특히나 파이널 B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실점을 덜하는 것보다는 이제 골을 넣어야 되는 그런 승부거든요. 네.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이겨야 되는 경기인데 아무리 수비를 잘해도 0대0 경기는 이제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경남이 인천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경남을 잡기 위해서는 확실히 수비 쪽의 무게감보다는 확실히 공격 쪽으로 좀 더 많은 경기를 펼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저는 인천이 올 시즌 아쉬운 부분은 홈에서 3월 이후에 승리가 없습니다. 네. 그 찬바람이 불고 나서 다시 이제 여름이 갔다가 다시 이제 가을이 되면서 이제 겨울이 돼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홈에서 승리가 없다는 거는 정말 곱씹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상철 감독 만났을 때 잔디 이야기를 하면서 기술적인 팀이 우리 홈에 와서는 경기를 잘 못한다. 잔디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기술적인 축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결국은 인천한테까지도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안방에서 전혀 승리가 없는 부분은 앞으로도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운동장이 상태가 안 좋으면 홈 경기를 아무래도 홈팀이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홈에게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우리 김현애 기자도 얘기했지만 인천은 꼭 이제 찬바람이 슬슬 불기 시작하면 뭔가 좀 일을 낼 것 같은, 왜 이맘때만 이렇게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네. 선수 유출이 많다 보니까 이 발을 맞추는 건 솔직히 뭐 몇 년 안에 또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슬슬 발이 맞기 시작한다. 굉장히 지금 안 좋은 부분이에요. 이 리그가 끝나고 정규 리그는 끝났는데 이제 발이 맞기 시작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이건 또 다르게 보면 그럼 다른 팀들은 발이 더 잘 맞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 부담을 계속해서 안고 가는 악순환의 연속. 이 선수 유출 문제. 그렇다고 또 내줄 수 없는 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좀 언제쯤 끊어질지, 이 부분도 뭐 감독 이하, 프런트, 팬들도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인천이 이제 그냥 잔류를 하면 재미없으니까 매년 이렇게 좀 아슬아슬한 팬들에게 가슴을 좀 졸였다가 올해도 그럴 것 같은데, 그 졸이는 가슴을 이제 무고사 선수가 아주 잘 하고 있어요. 9월 달에 벌써 6골을 넣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13골을 지금 넣었는데 그 절반을 9월 달에 넣었어요. 무고사의 득점력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유상철 감독이 늘 고민하면서 케인대 선수를 이제 후반에 투입하는 그런 전술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케인대 선수가 득점은 못 해주고 있지만 사실은 무고사 선수의 집중된 수비를 많이 좀 이렇게 안고 가는 역할은 해주고 있어요. 특히나 유상철 감독이 늘 이야기하는 게, 그 케인대와 무고사 투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내가 상대 수비여도 이런 선수와 뛰면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케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골은 잘 못 넣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이제 무고사 선수가 좀 더 부담을 덜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지원학 선수라던가 이런 선수들, 뭐 이제 기본함 선수들이 측면에서 많이 뛰어주면서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무고사 선수의 혼자의 능력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선수들과 함께 함으로써 나는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손철민 해설가는 그 공격의 변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저도 지금 같은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고사가 득점한 시간대도 그래요. 케인대가 들어왔을 때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는 무고사의 활용법을 찾았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하게 해주면 무고사는 골 나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고사 발끝은 아주 날카롭거든요.
지원학, 김호남, K인대가 분명히 그것을 분산시켜주기 때문에 네. 무거사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에 공격이 약간 변화가 윙백을 보던 이제 김진야 선수를 윙 포드로 올렸어요. 네. 예, 그런 변화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좀 성공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지금 정동윤 선수가 측면에서도 잘해주고 있어요. 이번에도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 케인대 선수한테 내줬던 기회가 정동윤 선수한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거 만약에 성공했으면은 3경기 연속 도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양쪽 측면에서 뭐 김동민, 뭐 정동윤 이런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김진야를 어떻게 쓸 것이냐, 김진야를 어떻게 놓으면 이 측면 자리를 좀 더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김진야 선수가 이번에 U22 대표팀에도 갔거든요. 네. 예, 확실히 공격적인 재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최근 들어서 뭐 체력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아쉬운 부분들을 좀 이상철 감독이 지적했었는데 그 체력적인 부분들을 좀 덜하게 하면서 쓸 수 있는 방안은 공격에 넣는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고 그게 김진야 선수의 활약뿐만 아니라 정동윤 선수나 뭐 김동민 선수 이런 선수들의 활약을 봤을 땐 지금까지는 굉장히 성공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야 선수가 이제 국가대표에서도 체력왕으로 굉장히 소문이 났는데 네. 너무 혹사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인천에서? 제가 동료 선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김진야 선수의 체력은 다른 선수와 비교 불가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 잘 뛴다 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선수가 이렇게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는 거는 그만큼 많이 좀 활용을 그렇죠. 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야 선수는 처음에 이제 들어올 때 공격 자원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네. 수비를 봤거든요. 네. 이제 앞으로 자기의 위치를 찾아간 것 같은데 또 하나의 공격 자원은 이제 케인대 선수거든요. 케인대 선수에 대한 어떤 활용 방안, 버티는 거 참 잘해요. 스트라이커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있어요. 뭐 버티는 것도 잘해야 되고 슈팅도 좋아야 되고 뭐 헤딩력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골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또 이제 팬들 사이에서는 그때 케인대 슈팅을 이제 월미도 대폭발 슛이라고 지금 또 별명까지 붙여줬는데 네. 그만큼 아쉬웠다라는 거예요. 정말 케인대가 넣었다면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면 다른 선수는 안 넣고 뭐 했습니까? 저는 케인대가 예쁜 게 그날 전북전에 교체로 들어왔을 때 전북의 뒷심이 발휘될 타임이었어요. 전북이 몰아붙이는데 케인대가 버티면서 저지를 해주고 그리고 그 케인대 슛도 케인대 본인이 만든 거예요. 제가 알기로 수비수 2명을 등지고 본인이 볼을 따고 키핑을 2-3번 한 다음에 정동윤에게 내주고 다시 본인이 마무리를 지은 거거든요. 물론 마무리가 아름답지 못했지만 그 과정을 놓고 보면 유상철 감독이 분명히 케인대에게 박수를 좀 더 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상철 감독이 넘어지셨는데 케인대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유상철 감독이 좀 이렇게 등도 좀 토닥여주고 네. 무고사 선수와 좀 얘기 좀 해서 원포인트 레슨 받으면 케인대 터집니다. 케인대가 버텨주기 때문에 또 인천도 살아나는 거고요. 전 네. 케인대를 아주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화면에서도 우리 유상철 감독이 큰절하다시피 쓰러지셨는데 케인대 선수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본인도. 제가 네. 이거 경기 끝나고 저희 네. 이제 회사 기자가 케인대 선수 인터뷰를 했는데 요 인터뷰 때문에 팬들이 더 좀 많이 화가 났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런 게 축구다. 그거를 본인의 이야기를 약간 제3자 무슨 입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더 화가 났는데 네. 사실은 이 케인대 선수나 이쪽 사람들의 그런 좀 문화의 차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낙천적인가 보요. 네, 본인도 아쉬워하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뭐 축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좀 죄송합니다라고 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좀 그런 좀 차이가 있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파이널 라운드 하위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의 어떤 경기 방식이나 뭐 저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인천 유나이티드가 5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마지막 라운드가 이제 경남 원정입니다. 네. 아마 거기서 뭐 생존의 그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전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천이 치르는 경기가 5경기 중에 홈 경기가 2경기인데 2경기 모두 이 생존과는 관련이 별로 없는 팀들이에요. 예, 상주전, 그다음에 수원전이 이제 홈에서 열립니다. 이 홈에서 열리는 경기에서 분명히 이 상대 팀들에 대한 좀 동기부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경기를 반드시 좀 잡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원정 경기가 지금 3경기 남아 있거든요. 뭐 요 경기에서 아마 어느 정도 이제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마지막 라운드 경남 원정까지 가서 이 생존의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지금 승점을 보니까 상주는 뭐 다 져도 잔류를 좀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네. 그 동기부여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네. 인천으로서는 기회일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수원 같은 경우도 FA컵에 지금 올인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그렇죠. 한번 이임생 감독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리그 경기에서는 최대한 어린 선수들을 좀 활용하겠다. 수원이 뭐 오연규라던가 뭐 이런 정말 고등학생 자원들도 이제는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뭐 하이스플릿에서 만나면 수원이 만만한 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 라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정 자체는 인천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유리하지만 마지막 경기를 원정에서 한다는 건 좀 원정에서 아쉬운 하니까. 부분이죠. 아 예. 그래요. 자, 뭐 강등권 피하려면 뭐 5경기를 해야 되는데 네. 최소 우리가 몇 경기를 가져야 될까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홈 경기 2개 포함해서 네. 경남전까지도 딱 3승 봅니다. 음. 저는 나머지 경기는 뭐 무승부까지 해주면 감사하겠고 일단 3승은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홈 경기 2개 반드시 이기고 뭐 경남전도 잡아줬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3승 보고 유상철 감독은 머릿속에 유상철 감독도 멘트를 했습니다. 우리만 신경 쓰겠다. 그러니까 다른 경기 뭐 이겼네 졌네 신경 쓰지 말고 등 뒤가 벼랑 끝이라고 생각하고 앞만 보고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지금 경남하고 제주, 인천 뭐 세 팀의 경쟁인데 이 양 팀 간의 맞대결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승점 6점이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마 감독들이 네. 한 이틀 밤은 잠을 못 잘 만큼의 준비를 해와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선수들 또한 아마 경기장에서 진짜 전쟁처럼 경기를 하지 않을까. 몸을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좋아요. 유니폼이 깨끗한 유니폼보단 찢어지고 해지고 더러워진 진흙탕 유니폼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결과가 나쁘더라도 아마 그렇게 비난받지 않는 그런 또 선수들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하이스플릿은 이제 최상위가 이제 상주, 네. 수원, 성남, 네. 경남, 이제 인천, 뭐 제주인데 우리 김 기자님 보시기에는 뭐 잡고 싶은 팀이 있어야 되고 잡아야 할 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팀을 꼭 잡아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역시나 꼭 잡아야 될 팀은 마지막 라운드 이제 경남이죠. 왜냐면은 제주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좋지 않아서 사실상 이제 뭐 강등 쪽으로 가고 있고 결국은 인천과 지금 경남의 싸움인데 마지막 라운드 경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승점 6점짜리 경기가 되기 때문에 그 전의 경쟁까지는 경남을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의 승점을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 경남 원정에서는 뭐 좀 유리한 상황에서 경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비겨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좀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경기를 하면 물론 이기면 좋겠지만 예, 그렇게 좀 유리한 경쟁을 펼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인천의 잔류를 결정지을 3경기를 잡아야 되는데 네. 숨겨둔 뭐 비책이 좀 있을까요? 숨겨두지 못하는 비책이 하나 있습니다. 덩치가 너무 커서 말이죠. 저는 이 히든 카드가 네. 케인대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난 그 월미도 덱 폭발슛이 네. 아마 정말 진짜 어떤 폭발적인 기폭제가 돼서 케인대가 절치부심하지 않을까. 그 큰 피지컬을 분명히 득점에 도움 그리고 반드시 케인대가 마침표를 찍을 것 같아요. 저는 비장의 카드를 케인대를 뽑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저 김 기자님은 비제 카드 누구로 보시나요? 저는 제주전에 김호남 선수가 뭐 하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의미 있는 좀 세레모니를 통해서 진짜 인천 팬들의 마음을 한번 흔들어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남준재 선수가 또 우리에게 비수를 꽂으면 어떨까요? 그래요. 아주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이제 12가 되면 뭐 자동으로 남게 되는데 11위가 되면 2부 리그 팀과의 그런 경기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는 누가 지금 올라올? 지금 뭐 계획이죠. 부산이나 네, 뭐 안양도 후보군이고 그렇죠. 근데 무서운 게 그거예요. 2부 리그지만 지금 부산과 안양의 경기력을 보면 인천이 절대 쉽게 넘볼 수 없는 팀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11을 해야 된다고 계속 김 기자님과 저나 목소리를 높이는 게 그 부분이에요. 플레이오프 안심이야. 플레이오프 이기면 되지 2경기인데 절대 녹록한 팀이 아닙니다. 네. 무섭습니다. 부산은 지난해에도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서울에게 져서 떨어졌던 네. 기억이 있죠. 아주 이를 갈 텐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올해 부산이 또 올라온다면 3년 연속입니다. 예, 그 전 시즌에는 그쵸. 상주 상무하고 붙어서 떨어졌어요. 예, 야. 그래서 그 작년에도 올라왔었고, 근데 올해까지 올라오면 뭐 부산으로서도 굉장히 여기에 대한 부담감은 많겠지만 이제는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좀 집중력이 있거든요. 그런 면을 봤을 때 부산과 붙으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더 무서운 게 안양이에요. 예, 안양이 경기력으로만 지금 놓고 보면 부산 이상의 경기력을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뭐 팔라시오스, 조규성 이런 선수들은 지금 뭐 K리그 1에서도 충분히 통할 만한 선수들이고 해외에서도 지금 눈독을 많이 들이는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지금 FC 안양 김영렬 감독 만났었는데 네, 팔라시오스의 활약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팀들과 만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인천 축구 이야기 오늘 두 분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아무튼 오늘 잘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 토요일부터 파이널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인천 팬들의 기대 속에서 선전하길 기대하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시면 고맙습니다.